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24년 7월 6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 미국 외교를 그동안에 이끌어왔던 CFR에서 발행하는 포린 어페어스에서 나토가 세계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국의 역할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 그 점이 중요하게 사무총장이 지금 스톨텐버그 이 사무총장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세크레터리 제너럴로 일해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쓴 글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의 역할을 지금 부상하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가 지금 이렇게 러시아하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대륙 국가들이 지향하는 것은 해양으로 이렇게 진출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이나 그런 해양 세력들은, 영국이라든지 그런 해양 세력들은 대륙 세력들의 진출을 막는 그런 큰 구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나토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의 글을 보기 전에 위키피디아에서 소개하는 것을 잠시 보면은 1959년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인데, 노르웨이 정치가로서 노르웨이의 노동당이었고, 2000년도에서 2001년, 2005년도에서 2013년도에 노르웨이 노동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글을 싣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이제 포린 어페어에서 게재를 하고 있는데, 나토의 국기가 요 맨 앞에 있는 요 모양이 이제 나토의 이렇게 국기가 나라는 아니니까 뭐 국기라기보다는 나토의 기. 저는 이걸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렇게 3개인데 여기는 4개로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요게 나토의 기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토를 이렇게 생각해, 지금 32개 회원국이 32개 회원국이 되는데, 지난해에 핀란드가 가입을 하고 올해 초에 스웨덴이 가입을 하면서 32개 회원국이 되었는데, 이 회원국이 있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모스크바를 중심에서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게 접경 지역에서 모스크바를 이렇게 둘러싸는 모양으로 맨 위쪽에 이제 핀란드가 있으니까, 이 접경 지역의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북쪽에는 이제 핀란드가 있지만 그 아래쪽에 발트해 3국이라고, 전에 1991년도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될 때 가장 먼저 독립을 한 나라, 세 나라가 바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인데, 여기 LR이 세 나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만약에 이쪽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를 먼저 이렇게 침공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세 나라, 여기 LR이 세 나라하고 그 아래쪽에 이제 벨라루스가 있는데, 이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벨라루스가 있고, 그 아래
우크라이나도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이 러시아가 2022년도 2월 달에 침공을 하게 될 때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이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요 접경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이렇게 생각해두고 위에 이제 북쪽에는 노스핀 세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나토에 지난해 가입을 하고 스웨덴에는 200년 동안에 노스핀 여기 이제 세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는 지난해에 가입을 하고 75년 동안의 중립국으로 있다. 그러니까 나토가 창설되면서부터 전혀 나토랑은 회원이랑은 연결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가입을 한 것이고 지난해에 가입을 한 것이고 스웨덴은 거의 200년 동안 중립국 노선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을 보고 나토에 가입하게 된 두 나라, 이 나라가 스웨덴과 핀란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나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요 뒤편에 이제 폴란드가 중요한 게 지금 만약에 이제 나토가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나토에서 빠지겠다 그랬는데 뭐 빠지든지 하여튼 안 빠지더라도 굉장히 그 절반 정도 지금 나토의 예산을 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좀 삭감을 시키든 우리는 4분의 1만 하겠다든지 그러면 지금 그것을 담당해야 될 나라가 바로 폴란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뭐 핵을 가질지 안 가질지 아니면 무기를 얼마나 증강을 할지 얼마나 전투력을 증강할지 그런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폴란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토에 가입한 유럽과 북미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테두리 요 지도가 뭐 메르카토르 도법인지 요 지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럽과 북미가 이렇게 같이 나토로서 하나로 엮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토에 가입된 나라는 32개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지난해에 가입했던 북유럽 노스핀 중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중에서 핀란드가 지난해에 가입을 했고 올해 초에 스웨덴이 200년 동안의 중립국을 깨고 나토에 가입을 했다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아직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7월 10일, 11일 1박 2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그 스톨턴버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게 맨 이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싶은데 투게더라는 말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같이 많이 먹어야 되지 않냐. 근데 미국의 입장은 내가 반을 투게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내가 절반을 했는데 내가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도대체 먹는 게 뭐냐. 그런 불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하여튼 이게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이니까 실무자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면 나토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나토가 어떻게 될지가 이 글에서 어렴풋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첫 번째 글에서 나토 32개 나라가 워싱턴 DC에서 지금 75주년 애니버서리 서밋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모임은 이 앞으로 미래에 1빌리언 피플의 사람들의 운명을 그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모임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여기 이제 노스 아메리카, 미국하고 캐나다를 말하는데, 주로 미국을 뭐 얘기하겠지만 이런 유럽과 캐나다가 맨 끝에 가면은 또 이렇게 투게러 아이스크림 함께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토의 정상회담이 이번에 부각이 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모스크바가 이게 뉴클리어 세이버 하면은 이제 무기 총을 말하는데, 뉴클리어 세이버를 이렇게 쏠려고 지금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지난 6월 19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것이 이 동맹을 확장하는 aligned with other authoritarian powers를 이 차이나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푸틴이 지금 시진핑을 지금 이거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만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북한하고도 이렇게 aligned with 해서 동맹을 맺어 나가는 그것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좌시할 수 있느냐, 그런 식의 논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도 대리아에서 설명하면서 중국이 바라는 것은 미국이 실패하고 유럽이 깨지고, 그리고 나토가 휘청거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는 중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푸틴이 놀아서 되겠냐, 뭐 그러면 썩었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큐리티, 안보라는 문제가 이것이 리저널 매러의 지역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 안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아시아는 또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토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 투게를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 이러한 우리가 비상한 시기에 우리 집에서부터 이런 안보의식을 가지고 워크 핸드 인 핸드, 서로 손에 손잡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시큐리티에 관심을,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나토보다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할 경우에는 지금의 나토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토의 메인 퍼포즈가,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to prevent war,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바로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대치를 하고 있었던 그 냉전 시기인데, 그때 냉전 시기에 한국 전쟁이 나기 전에 나토가 이렇게 결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나토가 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이제 전쟁 이론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게 되는 이거 가장 최선의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4, 5세기 때 이제 그리스의
퍼블리우스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최선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화면이 조금 가려져 있었는데 The best way to maintain peace is to be prepared for war. 최선의 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푸틴이 이 말을 받고 그걸 믿고 실천을 한 건지 2014년도에 그 크림반도 흑해 북쪽에 우크라이나 그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를 병합을 함으로써 또 세계를 그때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니까 이때 나토의 스톨텐버그가 이때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되는 해가 바로 2014년인데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서 바깥으로도 물론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안쪽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토가 이제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러시아 외에 또 중국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는 이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어떤 분은 지금의 이제 세상이 이게 미국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간다는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대립이다. 근데 나토의 사무총장 스톨텐버그 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러시아와 중국을 언급하면서 그 두 나라가 바로 대륙 세력의 메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꾸 이제 이런 중국은 남중국해로 막 나오려고 대만을 먹고 막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고 러시아는 북해나 발틱해 그런 쪽으로 크림반도를 2014년에 먹고 또 발틱해로 해가지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그쪽 지역을 또 넘보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든지 하여튼 다극 체제가 되든지 지금은 이런가 전환기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는 32개국 회원들 가운데에서 군인이 얼마나 되냐면은 지금 해프 밀리언 트룹스라고 했는데 이 50만이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80년대 말에 80년대 중반 86년도에 군에 입대했으니까 그때 있으면서 6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줄어가지고 한 50만 되니까 나토의 군사력하고 그리고 한국의 국방 군사력이 이게 육군의 인원수적인 면에서 보면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이제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함께 움직이게 될 때에 북미 대륙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둔군이 대서양을 통과해가지고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기에 이제 관계된 병력이 약 9만 명 정도, 약 10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군대들이 북미 대륙에서 움직이고 물론 미국은 이제 예산의 절반이니까 뭐 어마무시한 재정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예산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화살표로 지금 비용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하면은 2014년도 이 국방 예산이 all member states가 그때는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없었으니까 한 뭐 30개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 30개 나라에게 have gone up 올라갔다. 비용이 지금 버짓이 디펜스 버짓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이것을 유럽이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유럽의 동맹들과 캐나다가 이것을 디펜스 예산을 버짓을 이렇게 올렸는데 한 18% 정도를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2014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그때는 단지 3 allies 세 개의 그 나라만이 GDP의 2%를 부담을 했다. 그 나라가 어디 나라냐? 그리스, 영국, 미국 이 나라만 이제 GDP의 2%를
부담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2014년도에서 원래 23개 그 동맹에서 23개 엘라이즈에서 적어도 2%거나 2%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그래서 많이 이제 향상이 된 그런 상황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 이제 빨간 줄 그 문장은 제가 읽어보니까 에서 이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이 미국이 전부 분담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미국이 이 burden of the alliance shared security alone 혼자 미국이 다 혼자 분담한 거 아니다. 미국을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혼자서 분담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S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여기 2022년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상황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짧게 끝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를 러시아가 무너뜨리는데 하루 만에 무너뜨리고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해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도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절반의 부분을 다시 리게이닝, 다시 얻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다시 러시아를 흑해에서 푸싱백하는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것은 주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게 있었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여기 이제 600억 달러, 60 빌리언 패키지를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부터 600억 달러를 받으면서 거기서 뭐 이제 탄약, 애뮤니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공급이 되면서 다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회복이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던 2022년 2월에 금방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게 포먼스라는데 몇 달 동안 지체가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이것이 뭐 의회 예산 통과하려면은 그 상하원에 다 통과가 돼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패스하기가 패스를 할 수가 없었다. 몇 달 동안에 유럽도 이것을 이제 애뮤니션 탄약 같은 거를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이 패스가 안 돼가지고 민주주의 체제가 원래 이제 그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물론 이제 뭐 대통령에서 몇 번이나 러시아 당선을 하고 했지만 푸틴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재정 러시아로서 강한 어떤 민족주의랄까 그런 걸 바탕으로 강하게 리더십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서구나 유럽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금 처음에 전쟁이라서 지체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는 99%가 군사적인 지원이 다 나토 후원국들이었고 그 중에 이제 절반이 미국에서 분담을 했다. 앞에서 말한 이제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걸 포함해 가지고 미국이 half of them 그 중에 절반을 담당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누구냐? 유럽과 캐나다. 유럽과 캐나다가 절반 그리고 미국이 절반을 돈도 절반을 이제 이렇게 전체 예산에 분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절반을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지원을 하면은 푸틴이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빨리 전쟁을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스톨텐버그의 희망사항이지 상황은 지금 보니까 녹록지 않다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동맹들은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컨프론테이션을 마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래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쪽에 이제 핀란드로부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이런 쪽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모스크바를 초승달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바로
이 접경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근데 유엔의 헌장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어떤 숙제인데 특히 벨라루시나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가 그 뒤쪽에 있는 러시아가 만약에 더 이렇게 서진을 할 경우에 거기서 폴란드가 그런 부분들을 중간 지대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폴란드가 더 하다 보면은 그 무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 방산업체에서 무기 많이 팔고 하면은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결국에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같이 이렇게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다가 또 뭐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가다가 또 할 수 없으면 또 한번 붙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폴란드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세력 균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러시아가 또 어떤 앞으로 행동을 취하게 될 건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주의 깊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다음 7월 10일, 11일 이틀 양일간에 열리는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네 나라가 따로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메인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플래그십 프로젝트 on 유크레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뭘 논의하는지 이제 사이버 문제, 인포메이션에 대한 문제,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국방 산업의 그 뭐 생산하는 거, 애뮤니션, 탄약이라든지 등등의 미사일이라든지 디펜스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이런 문제들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가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러시아가 이게 지원이 안 되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월 19일 날 푸틴도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완전히 사면 초과에 몰릴 때 숨구멍을 이렇게 틔워주면서 엄청난 그 또 혜택을 주니까 김정은은 완전히 해피해가지고 또 뭔가를 이렇게 러시아에 뭔가를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나토에서는 또 대륙 세력인지 러시아 세력 푸틴의 제정 러시아 민족주의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 뭔가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모여서 이러한 것을 의논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미국은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맹의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중에 호주, 뉴질랜드 뭐 다 파이브 아이즈 중에 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와 또 한편이 되고 또 그게 반대되는 세력들이 또 이렇게 한편이 되어서 큰 어떤 과연 이렇게 해서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가 가장 관심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톨텐버그가 쓴 글이 마지막 두 문단이 남아 있는데 그 앞문단에서 이제 시진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진핑은 지금 믿고 있는 게 자기는 지금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서 시진핑은 또 서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국이 지금 러시아를 이제 돕고 있는 상하이 또 협력기구에 가서 푸틴 형님이랑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리걸 워는 must come with cost 비용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싸잡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하고 싶었던 나토 사무총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그것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투게러 저 어릴 때 투게러 아이스크림이 아주 고급스럽고 맛있어가지고 아주 종종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비싼 값에 투게러 같이 이제 투게러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32개의 동맹들 가운데에서 절반의 분담금을 절반을 내고 있으니까 이 나토와 이렇게 미국이 같이 분담하는데 미국은 절반 값의 아이스크림 값을 분담했는데 자기가 먹는 거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또 지금 또 힘이 붙이니까 또 뭐 아이스크림 더 사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우리가 투게러 같이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맨 나중에도 보면은 not alone but together in a strong NATO. 그 strong NATO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2개 알라이드 칸츄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맨 그 중간쯤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600억 불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 나토의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분담하기도 하지만 미국 홀로 나토 다 하는 거 아니다. 같이 투게러 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네 나라가 모여서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는지를 한번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